이번 수업에서는 심층 신경망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옵티마이저, 모델 컴파일, 드롭아웃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심층 신경망 모델을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옵티마이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에서 옵티마이저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학습 속도를 빠르고 안정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산을 내려가는 것을 학습한다라고 가정할 때 어떤 방향과 속도로 가야 할지 학습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산을 내려가는 과정을 종종 학습하는 과정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옵티마이저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시각화하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산을 내려가는 과정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은 뉴럴넷이 가중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학습률과 손실 함수의 기울기를 통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오차가 작은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손실 함수의 현 가중치에서 기울기를 구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의 한계는 학습 과정에서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가장 낮은 글로벌 미니멈 값이 있고 로컬 미니멈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내려온다 라고 가정을 할 때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되면은 여기가 최저점인 줄 알고 글로벌 미니마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로컬 미니마 문제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의 한계는 글로벌 미니멈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앞에 그림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런 로컬 미니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최저값을 찾을 때 학습 도중 로컬 미니마를 최저값으로 인식하여 더 이상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을 비롯한 최적화 함수를 통해서 모델을 개선하게 됩니다. 옵티마이저에서 가중치 업데이트 값을 구하는 방법은 에러를 낮추는 방향과 현 지점의 기울기 그리고 학습률을 곱하게 되면은 가중치 업데이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에서 기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비용이 최소인 지점으로 미분의 결과로 얻어지는 기울기가 0이 되게 됩니다. 이 기울기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기울기가 서로 다른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분의 결과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미분을 실행하면서 직선의 기울기를 수정하게 되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학습률은 보폭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산길을 따라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보폭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나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은 보폭이 너무 작아 오래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초록색 선인 하이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폭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인 베리 하이 러닝이 너무 커서 엉뚱한 길로 가게 돼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선인 굿 러닝 레이트는 적당한 보폭으로 오차가 점점 작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인 경사하강법을 개선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델을 컴파일할 때 옵티마이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경사하강법인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최저값을 찾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만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데이터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부만 경사강법에 사용해 속도를 개선하게 되었는데요. 빠르지만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방향이 너무 뒤죽박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텝 나아가기 위한 사이즈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향과 스텝 사이즈를 고려하는 새로운 옵티마이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방향성을 고려한 옵티마이저로는 모멘텀하고 NAG가 있고요. 스텝 사이즈를 고려하는 옵티마이저로는 아다 그리드, RMS 프롭, 아다 델타가 있으며 방향성과 스텝 사이즈를 모두 고려하는 옵티마이저로는 아담과 N 아담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옵티마이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고려하는 모멘텀은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0인 여러 지점 중 한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최소값을 찾도록 관성의 개념을 추가한 옵티마이저입니다. 스텝 사이즈를 고려하는 RMS 프롭은 손실함수의 기울기에 따라서 학습률을 조절하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아담은 RMS 프롭과 모멘텀의 기능 두 가지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손실함수의 기울기에 따라 학습률을 조절하면서 관성을 이용해 지역 최소값에 갇히지 않고 전체 최소값을 찾게 됩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텐서플로우에 내장된 옵티마이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텐서플로우에 내장된 옵티마이저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텐서플로우를 tf로 불러왔다면 tf.keras의 옵티마이저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의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아다 델타, 아다 그라드, 아담, 아담X와 같은 다양한 옵티마이저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옵티마이저 목록 중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아담을 사용할 건데요. 아담은 RMS 프롭과 모멘텀의 기능을 결합한 옵티마이저입니다. 손실함수의 기울기에 따라서 학습률을 조정하면서 관성을 이용해 지역 최소값에 갇히지 않고 전체 최소값을 찾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러닝 레이트라든지 다양한 옵션을 설정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을 훈련하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설정이 모델 컴파일 단계에서 추가되게 되는데요. 이전 수업에서 배웠었던 옵티마이저라든지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손실 함수와 같은 항목을 이 컴파일 단계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옵티마이저는 이전 수업에서 다뤘던 것처럼 데이터와 손실 함수를 바탕으로 모델의 업데이트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라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모멘텀, RMS 프롭, 아담과 같은 방법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지표로는 훈련 단계와 테스트 단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분류일 때는 보통 accuracy, 정확도를 사용하게 되고 회계일 때는 평균 절대 오차인 MAE라든지 MSE에 따라 적절한 평가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손실 함수로는 훈련하는 동안 모델의 오차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모델의 학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함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분류일 때의 손실 함수는 바이너리일 때와 멀티클래스일 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바이너리는 예측할 값의 종류가 둘 중 하나, true나 false일 때를 의미하게 되는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예측할 값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멀티클래스에서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와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되는데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예측해야 되는 값이 원핫 형태의 클래스일 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며 크로스 엔트로피는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정답값이 0, 1, 2, 3, 4와 같은 숫자 형태일 때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회계일 때는 평균 제곱 오차를 의미하는 MSE나 평균 절대 오차를 의미하는 MA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 직접 만든 모델을 컴파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실습에서 저희는 시퀀셜 레이어를 구성했었는데요. 입력층과 음력층, 출력층을 갖는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 모델을 컴파일해서 사용을 할 텐데요. 모델을 컴파일할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최적화 함수로 아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손실 함수로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된다면 만약에 정답값이 0, 1, 2, 3, 4와 같은 형태일 때 이렇게 손실 함수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에는 측정 지표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분류냐 획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 지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날씨 이미지를 분류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분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어큐러시라는 정확도 측 기법을 사용해서 모델을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드랍아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소적합과 과적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과소적합은 언더피팅으로 학습할 데이터가 너무 적거나 오차 역전파 과정에서 시그모이드와 같은 활성화 함수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가 소실이 되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적합은 오버피팅으로 훈련 세트에서는 좋은 성능을 내지만 실제 예측 세트에서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학습을 할 때 적절하게 학습이 되어야 훈련 세트와 예측 세트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과적합은 훈련 세트를 너무 자세하게 학습해서 예측 세트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여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드롭아웃입니다. 모델이 특정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사용하며 과적합 방지를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모델을 학습시킬 때 지정된 비율만큼의 노드를 무작위로 누락을 시키게 됩니다. 드롭아웃을 적용하게 되면 무작위로 일부분을 가려서 학습시키게 되면 딥러닝 모델이 특정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적인 특징을 도출해 판단을 내리도록 학습됩니다. 드롭아웃층은 모델을 학습시킬 때 매번 지정된 비율만큼 노드를 무작위로 누락시켜 값을 0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4개의 노드가 있다 라고 가정할 때 50%의 비율로 노드를 누락시키는 드롭아웃층을 적용하게 되면 2개의 노드만 사용해서 결과를 추론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구성했었던 시퀀셜 레이어에 드롭아웃층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 만들었던 시퀀셜 레이어에 드롭아웃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은닉층인 덴즈 레이어 바로 아래에 이렇게 드롭아웃을 추가하게 되면 20%는 임의로 제외하고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모델 서머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층, 은닉층, 그 다음에 드롭아웃층, 출력층으로 모델이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델을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최적화 함수인 옵티마이저는 학습 속도, 방향, 스텝 사이즈를 통해 학습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방향성을 고려한 옵티마이저로는 모멘텀, NAG가 있으며 스텝 사이즈를 고려한 옵티마이저로는 아다그라드, RMS프랍, 아다델타와 같은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과 스텝 사이즈를 모두 고려한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이나 N아담이 있습니다. 이런 옵티마이저는 모델을 컴파일할 때 정의하게 되는데요. 모델 컴파일할 때는 이런 옵티마이저 외에도 손실 함수, 평가 지표를 함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은 모델이 특정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사용이 되며
과적합 방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모델을 학습시킬 때 지정된 비율만큼의 노드를 무작위로 누락시켜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